1955년 6월 28일 대한민국 영암에서 태어난 하춘화는 1970년대 트로트 여왕으로 불린 한국의 전설적인 트로트 가수 중 한 명입니다. 깊은 목소리, 매혹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놀라운 인내력으로 수백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한국 전통 음악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무대의 화려한 후광 뒤에는 깊은 슬픔과 혹독한 시련, 그리고 팬들을 가슴 아프게 한 비극적인 최후로 가득 찬 삶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감거리에서 거리 공연을 하던 초기 시절부터 수천 번의 공연을 통해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 원대한 꿈부터 압박감에 눈물을 흘리는 순간까지, 그리고 격동의 연애 관계에서 갑작스러운 죽음까지, 하춘화의 삶은 기쁨과 고통, 그리고 희생이 뒤섞인 교향곡과 같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녀의 가장 큰 슬픔, 커리어, 성취, 사랑, 그리고 가슴 아픈 최후,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한 이야기까지 그녀의 여정을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춘화의 삶에서 가장 큰 슬픔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개인적인 상실, 명성에 대한 압박, 그리고 가족의 책임과 예술적 열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감정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전라남도 연감의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하춘화는 전후 한국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성장했습니다. 장인이었던 아버지와 노점상이었던 어머니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노래에 재능을 보였던 하춘화는 마을 시장에서 민요를 부르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수가 되겠다는 그녀의 꿈은 가족, 특히 시골 소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불안정한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가족의 압박과 가난은 하춘화를 꿈과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울게 만들었습니다. 하춘화에게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1977년 이리역에서 끔찍한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그녀는 한국 전역에서 여러 차례 공연을 펼치며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간 폭발 사고는 그녀에게 영원히 아물지 않을 듯한 심리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가벼운 부상만 입었지만 부상자들부터 군중의 공포에 이르기까지 가슴 아픈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인터뷰에서 그녀는 악몽에 시달려 그 끔찍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흐느끼며 잠에서 깬 밤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 고통은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고통까지 겹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명성과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또 다른 슬픔은 바쁜 일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것입니다. 1970년대 스타였던 하춘화는 공연을 위해 종종 집을 떠나 먼 곳으로 이동해야 했고, 때로는 부모님을 몇 달 동안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1980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국제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일본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그녀는 호텔방에서 몇 시간씩 울며 효도를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날들을 위해 한 곡도 불러드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한때 털어놓았습니다. 화려한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러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대중과 연예계의 압박 또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 중 하나였습니다. 서양 대중음악에 비해 열등한 것으로 여겨졌던 시대에 트로트 가수로 활동했던 하춘화는 자신의 음악이 굿이 끼거나 촌스럽다는 비판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하는 기사를 읽고 울기도 했고, 자신의 모든 노력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트로트 음악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외로움과 저평가받는다는 생각에 여러 번 우울증에 빠졌지만 무대에서는 항상 미소로 그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춘화의 음악 인생은 눈부신 성공,
가슴 아픈 실패, 그리고 그녀를 지치게 한 고난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영감의 가난한 소녀에서 트로트의 전설로 거듭난 그녀는 재능과 인내심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명성을 향한 길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녀의 눈물은 그녀가 마주한 고난을 증명합니다. 하춘화는 아주 어린 나이에 가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연감 지역 노래 경연대회에 출전하여 민요 아리랑으로 1등을 차지하면서 그녀의 재능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서울의 한 음악 프로듀서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1961년 16세의 나이에 첫 앨범으로 데뷔했지만 진정한 스타가 된 것은 1970년대에 들어서였습니다. 1971년 발표한 한 마리의 물새는 수십만 장이 팔리며 큰 인기를 얻었고 그녀를 전국의 대중에게 알렸습니다. 애절한 멜로디와 깊은 가사가 어우러진 이 노래는 서민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들은 노래 속에 담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970년대 하춘화는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연감 아리랑, 내 생애 처음, 대관령 아리랑 등의 노래가 꾸준히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가수 고봉산과 함께 부른 잘했어 잘했어는 큰 성공을 거두며 1912년 TBC 라디오 가요상에서 최우수 여자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1974년에는 TBC와 MBC에서 동시에 가왕 타이틀을 거머쥐는 전례 없는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한국 가요사에서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그녀의 독주회는 항상 만석이었고 티켓은 단 몇 시간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하춘화의 가장 기억에 남는 업적 중 하나는 기록적인 콘서트 수였습니다. 1991년 그녀는 한국 음악 역사상 전례 없는 8,000회 이상의 단독 콘서트를 개최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 독주회는 그녀의 목소리를 선보일 수 있는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고향 연감과 자신의 고난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며 관객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1985년에는 남북예술교류 프로그램에 대한민국 대표로 선발되어 평양에서 공연했습니다. 이 공연은 그녀의 음악적 커리어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평화에 대한 희망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1979년 결혼과 학업을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하춘화는 1981년 나를 버린 남자 1889넉로 복귀하여 다시 한번 차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2002년 그녀는 댄스 비트가 돋보이는 트로트곡 영거맨을 발표하며 모두를 놀라게 하며 47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혁신을 거듭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18년 마산항에 비가 온다는 전통적인 멜로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그녀의 매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그녀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이 시대를 초월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수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하춘화의 경력은 실패와 눈물의 순간 없이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해외 시장으로 진출하려 했을 때였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에서 앨범을 발매했지만 기대했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도쿄에서 관객이 많지 않은 가운데 공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지 못한 것 같아 울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제 음악을 사랑해 줬으면 했지만 제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1970년대 후반 혜은이와 이은하 같은 후배 가수들과의 경쟁에서 또 다른 좌절을 겪었다.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잊혀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다. 한 번은 신곡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자 녹음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급변하는 음악계에서 제 자리가 아직 남아 있을지 걱정했다. 평생 노래해왔지만 언젠가 사람들이 저를 잊을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다.
공연 일정의 압박은 하춘화를 여러 번 번아웃으로 이끌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일주일에 외서 6회 공연을 하며 도시를 오갔습니다. 부산 공연 후 기진맥진하여 무대 뒤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며칠 만에 다시 무대에 오르는 데 성공하여 의사와 가족들에게 걱정을 안겼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서서 웃고 노래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지쳐 울고 싶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관객들에게 제가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무대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1977년 이리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녀의 경력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공연을 취소해야 했고 이로 인해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비난은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고 자신을 비난하는 신문 기사를 읽고 눈물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노래를 불러야 했어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 눈물은 지친 기색을 드러내는 동시에 스타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견뎌야 했던 압박감에 대한 고백이기도 했다. 하춘화는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트로트 음악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기 위해 항상 높은 목표를 설정해왔다. 그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트로트를 한국 문화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만든 것이다. 서양 대중음악이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1970년대, 그녀는 연감 아리랑, 대관령 아리랑과 같이 민족 정체성이 강한 노래를 꾸준히 불렀다. 그녀는 청중, 특히 젊은 세대에게 트로트가 기성세대의 음악일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혼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1974년 TBC와 MBC에서 가수왕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트로트 음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그녀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목표는 끊임없이 노래하는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8,000회 솔로 공연으로 기네스북에 오른 그녀의 기록은 수십 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입니다. 그녀는 매 공연이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매 공연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